명제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뒤에 남아있는 것들을 오늘 할 텐데 명제 증명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 그 밑에 절대부등식 나옵니다. 이 절대부등식이 좀 중요한 주제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책에는 요거 자체로 아예 단원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요 명제 증명이라는 것부터 할 텐데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증명하는 거 막 교과서에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피타고라스 방법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어렵죠. 뭐 다른 걸로 뭐 그런 게 있었단다 얘들아.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a제곱 직각삼각형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야를 직접적으로 증명한다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어떤 명제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배우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이라는 걸 배워요. 2학년 되시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 수학 원 끄트머리에 가시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단원에서 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은 대우 설명하면서 했던 거야. 그냥 참인 명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 보여주기 약간 불편하면 그것의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원래 명제나 대우 명제나 참거짓을 똑같이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 어려우면 그것의 대우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기류법 요거 아마 여러분 서술형에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요 녀석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일단 결론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고 보니 앞에 달았던 전제 조건 혹은 가정 이런데 모순이 있더라. 즉 내가 결론을 부정했다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 결론이 맞는 얘기구나. 반성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거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하나 보는 게 낫겠다. 244번에 보시면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거든요. 이렇게 생긴 명제가 있대. 자연수 둘 다 A, B 둘 다 자연수인데 합이 홀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홀수이다라는 거야. 참이에요. 생각해 보면 둘이 더해서 홀수면 뭐 둘 중에 하나는 짝수고 둘 중에 하나는 홀수겠지. 그래야 더하면 홀수잖아요.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면 안 되잖아. 그지? 참이거든. 근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얘는 뭘 생각한 거냐면 대우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증명해도 되지만 간접적으로 대우를 이용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이 자연수 AB라는 건 전제이기 때문에 손내는 게 아니고요. 도식화해서 써보면 이거지.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뭐다? 이걸 부정할 거예요. 적어도 하나가 홀수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한 놈도 홀수가 아니야 라는 소리니까 A, B 둘 다 짝수이면 얘 뭐예요? A 더하기 B가 홀수가 아니다. 즉 짝수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둘 다 짝수면 더해서 짝수다. 맞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짝수라고 했으니까 옆에서 뭐 A를 2K, B를 2L 둘 다 자연수라고 보면 두 배씩 한 거니까 짝수 될 거고 A 더하기 B가 2K 더하기 2L 즉 2로 묶어서 K 더하기 L 2의 배수라고요. 합이 짝수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참임을 보여줌으로써 요것의 대우 명제인 원래 명제도 참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아니면 요거는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 건데
이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녀석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루트 2거든요. 루트 2가 무리수 임을 증명하세요예요.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의 정의가 뭐였죠? 무리수 뭐야? 무리수 뭐야? 10글자예요. 10음절짜리 단어야. 맞나? 뭔데? 이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에이 왜 이래? 다 배웠잖아. 중학교 졸업했잖니. 응?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야 그래 뭐 시간 많아 오늘. 우리가 처음 배운 숫자 자연수예요. 태어나서 처음 배운 숫자 1, 2, 3, 4 자연수야. 여기에 0을 배우고요. 그리고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서 얘를 음의 정수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합쳐서 이제 정수 이렇게 생긴 녀석을 배우죠. 그지? 그 다음에 뭐 배워요? 정수 배운 다음에 유리수라는 걸 배워요. 유리수 뭔데? 유리수 뭐야? 이걸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자면 유리수랑 무리수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이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게 보이죠? 이 유자와 이 무자는 실제로 있다 없다거든요. 리는 사실은 리가 아니라 비인데 비율이에요. 유비수야.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정수 분의 정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유리수예요. 비율이 존재하는 숫자라고. 정수 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예요. 그런데 소수 중에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면 파이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은 분수의 형태로 딱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0.33333 이런 건 무한소수이긴 하지만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라고. 그지? 근데 이런 애들은 유리수가 아니에요. 순환하지도 않고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고 무리수는 그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실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허수까지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였다? 복소수 이렇게 부르는 거였다고요. 복소수. 에헤? 그죠? 그래서 이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이세요라는 건 저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보이세요인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어떻게 보일 거야? 직접적으로 저걸 증명하는 것이 약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야. 무리수가 아니라는 건 유리수란 뜻이에요.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루트 2를 P분의 Q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당연히 P하고 Q는 서로소예요. 이외에 우리 유리수로 나타내면 분자, 분모, 약수 다 약분해서 간단한 숫자로 딱 나타내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P를 넘겨 제곱할 거야. 2P 제곱이 Q의 제곱이야. 그러면 좌변 보니까 2의 배수죠. 2P 제곱이잖아. 정수 제곱에 2를 곱했으니까 짝수라고요. Q 제곱이 짝수란 이야기거든. 그럼 Q는 당연히 짝수예요. 이것도 원래 증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쨌든 좌변에 보면 요 녀석이 짝수이기 때문에 즉 2의 배수이기 때문에 Q 제곱이 2의 배수. 그래서
Q도 2의 배수예요. 제곱한 게 짝수면 원래 것도 짝수다 그 얘기야. 그럼 Q가 2의 배수래? 그럼 Q를 뭐 2의 배수니까 2K다 이렇게 할까요? K는 정수로. 그럼 Q 자리에 2K를 넣잖아요. 그러면 2P 제곱이 4K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2로 또 약분하면 P 제곱이 2K 제곱이 돼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P 제곱도 짝수네. K는 정수니까 P 제곱이 짝수 2의 배수. 그러면 P도 2의 배수. 써놓고 나서 보니까 Q도 2의 배수, P도 2의 배수. 그럼 얘네들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Q가 모두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더라. 즉 내가 이걸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이런 모순이 생겼어. 즉 유리수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저 말을 뒤집어서 그럼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닌가 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고요. 그죠? 이거 깊이 들어가면 약간 헷갈리거든요. 대우 명제랑 귀류법이랑. 제가 지금 먼저 얘기하면 진즉이 헷갈려서 때려칠까 봐 얘기는 안 할 건데요.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대우를 써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귀류법을 써야 되는지 대충 냄새가 나거든요. 아니면 문제에서 얘기해줘요. 야 이거 대우로 증명해봐. 이거 귀류법으로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 둘이 굉장히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 달라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둘이 비슷해요. 둘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귀류법을 쓰고 있는 거야 대우를 쓰고 있는 거야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헷갈려요. 원래 비슷하게 생겼다고. 왜냐하면 결론을 부정해야 된다는 게 똑같거든. 아무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다는 건 정말로 대우 명제를 생각해서 그 대우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고요. 귀류법은 결론만 부정해 놓고 나서 전개를 해봤더니 뭔가 내가 잘못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부정했다는 것이 잘못됐구나. 네 결론이 맞는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연습을 좀 더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행인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귀류법 같은 경우엔 귀류법을 이용해서 뭐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봐 이런 건 거의 안 나와요. 참인 녀석을 귀류법으로 증명하세요. 이런 거 나오고요. 대우 같은 경우엔 대신에 이제 대우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너무 생뚱맞은 이상한 거 가지고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건 아니니까 대충 참인 녀석 가지고 증명하는 거구나.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내려와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절대부등식 보러 가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무섭게 생겼죠? 집합이란 얘기도 있고요. 원소 얘기도 나오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걸 풀죠. 방정식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미지수 x가 들어있고요. 그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 그게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2x-4가 0이야. 이걸 쳐다보면 여러분 뭐 하죠? x는 2야 이거 하잖아. 이걸 쳐다보자마자 x는 2야 이렇게 찾잖아요. 이게 지금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이건 뭐니?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를 찾는 거예요. 요 자리에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거고 요 자리에 2가 들어가면 참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그게 방정식이거든요. 그런데 미지수 x가 들어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 2x-4가 2x-4야. 이건 뭐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불러요? 어디 갔어? 항등식 이렇게 불러요. 너무 똑같이 써 있어서 좀 그런가? 이거 바꿨을까요? 이렇게? 이거나 저거나. 항등식 이렇게 부른다고. x의 값이랑 상관없이 맨날 참이에요. x에 0 넣어도 되죠.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10억 넣어도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 다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항등식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였다면 얘는 미지수 x의 값이랑 무관하게 항상 참인 녀석. 그게 항등식이거든요.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2x-4가 0보다 커요. 이거 쳐다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x가 2보다 크다고 이런 생각하잖아. 이거 뭔 얘기야? x의 범위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이거 보자마자 부등식을 푼다는 건 저 녀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였다고. 그런데 저거랑 매칭을 할 게 누구냐 하면 x제곱이 0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x에다 어떤 숫자를 넣던지 항상 참이에요. 그죠? 생각해봐. 제곱하면 0 이상이 될 거라는 건 우리 뻔히 알잖아요. 깜짝이야. x에 0뿐만 아니라 1, 2, 3, 4 혹은 음수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0 이상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을 필요 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이 약간 비슷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해? 그걸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방정식에서의 항등식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몇 개의 식들 보시면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 나와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뭐 사실상 절대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가서 이름이 달려있는 부등식 몇 개를 볼 거야. 여기 보시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코시-슈바르츠라는 녀석 나오거든요. 이름이 있는 아주 중요한 절대부등식인데 요 녀석들을 증명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이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들도 일종의 절대부등식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먼저 보고 나서 밑에 있는 절대부등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 보시면 다 그냥 뻔한 내용이에요. 이거 봐.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B를 그냥 이해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연한 소리를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써요. 뭐 할 때 많이 쓰냐면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려면 뭘 하면 된다고요? 이거 둘이 빼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생긴 부등호를 증명하려면 넘겨가지고 빼서 0보다 크다. 이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책에는 안 써있지만 나중에 가끔 쓰긴 써요. 뭘 또 쓰냐면 만약에 A랑 B랑 둘 다 양수라고 쳐봐요. 그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나누기를 해요. B로 나누어.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기도 해요. 둘 다 양수라면 나누기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면 여기 1이 남고 얘 B분의 A가 남거든. 그래서 그 녀석이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이 부등호의 방향을 증명하기도 해요. 뭐 책에 안 써있지만 가끔 쓰긴 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요거 증명하려고 빼서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기도 하는데 그냥 빼기 불편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루트 같은 게 섞여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엔 어디 갔어? 제곱을 해서 빼기도 해요. 어차피 둘 다 양수라면 제곱을 한다고 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빼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기 불편하면 각각을 제곱해서 빼가지고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 루트를 씹어서 빼가지고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 5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등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펴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2번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제곱하면 0 이상이다. 제곱한 것끼리 더해도 당연히 0 이상일 거고요. 4번에 절대값 나와 있는데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 떼고 크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이 a 제곱이랑 똑같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절대값 a, b라는 건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한 거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만 띄어내는 거니까, 즉 양수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각각 양수로 만들어서 곱하는 거나 곱한 다음에 그냥 양수로 만드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것도 뒤에 가서 뭐 나오면 또 보도록 하고요. 이 4번 이거는요. 이건 사실 얘가 얘 될 때 되게 많이 쓰긴 하거든요. a 제곱이랑 a 제곱 자리에 절대값 a의 제곱이라고 집어넣어서 뭘 증명할 때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나오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런 몇 개의 식들은 이게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개 써 있는 건데 여기 써 있는 몇 개의 식들은 밑에 있는 부등식들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녀석들이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10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부터요. 따서 봐야지. 맨 위에 있는 녀석인데 손으로 쓰면 이거예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더라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봤던 거냐면 곱셈 공식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보던 모양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음수가 될 리가 절대로 없더라라는 건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a제곱이고 ab예요. a 내림차순을 정리했다고 치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이렇게 생겼죠? 그럼 뒤에 누가 와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돼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죠. 요거 절반하고 제곱한 거. 그럼 4분의 b제곱을 썼으니까 남는 게 4분의 3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아요. 여기 좀 이따가. 그럼 요 녀석은 a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고요. 얘는 4분의 3 곱하기 b제곱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당연히 0 이상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럼 언제 딱 0이 될 거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딱 0 되거든요. 그럼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b가 0이라는 이야기고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요 부등호에서 등호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a, b 둘 다 0일 때나 생긴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a, b 둘 다 0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음수가 될 리는 절대로 없다. 오케이? 그래서 왜 우리 곱셈 공식 할 때 이렇게 생긴 방정식 허근 갖는 녀석이죠. 오메가. 0이 되는 경우도 없다고. 지금 얘는 a는 x인데 b가 1인 상태거든요. 요 b 자리에 1 대입한 게 이거인 거잖아. 그지? b가 0이고 a가 0이어야 겨우 0 될 수 있는데 b가 1이야. 그럼 이건 0보다 큰 값이에요. 얘는 맨날 0보다 크다고.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허근 갖는 방정식이었다고.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요 모양 꽤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뭐 여기에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뀐 거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 요 녀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죠? 완전 제곱식 두 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0 이상의 값을 가지고 둘 다 0일 때 등호 성립하더라. 그 다음 2번에 나와 있는 거 이거 1학기 초반부터 저랑 했으면 알만한 식인데 이거 제가 집착하는 식 중에 하나거든요. 2번? 원래 세제곱에서 나오는 녀석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예요. 이 녀석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혹시 기억납니까? 가물가물한 표정이네.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거를 다 2배씩 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그리고 나서
통째로 2분의 1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원래 거랑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요거 마이너스 2ab 묶으면 a 빼기 b의 제곱 되고요. 그럼 아까 b제곱 하나 썼으니까 남은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요거 될 거고요. 그럼 남은 건 c제곱 하나, a제곱 하나, 마이너스 2ca예요. 요 녀석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요렇게 바뀌게 돼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0 이상의 값을 갖게 될 거라고요. 등호는 언제 생긴다? a 빼기 b가 0이고 b 빼기 c가 0이고 c 빼기 a가 0일 때. 즉 a랑 b랑 c랑 모두 다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등호 성립하는 경우도 꼭 아셔야 돼요. 절대부등식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거. 세 번째 보시면 좌변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고요. 우변이 절대값 a 더하기 b고요. 요 사이에 부등호를 증명하세요거든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좌변에서 우변을 뺄 거야. 빼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값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상태로 빼는 건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양변을 다 제곱해서 뺄 거예요. 어차피 얘도 양수잖아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니까. 얘도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웠으니까 양수잖아요. 둘 다 양수인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등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뺄 건데 그냥 빼기 불편하니까 자리가 좁은데? 위에다 할까요? 다 못 쓸 것 같아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거 제곱한 거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 요거 제곱한 걸 한번 빼보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냥 빼기 불편하니까 제곱해서 빼요. 왜냐하면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 제곱해보면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이고요. 이거 쓸까요? 한 번만.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얘는 일단 그냥 씁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 a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고? 그냥 a 제곱이랑 똑같다고. 절대값을 제곱하면 부호는 어차피 양수될 거니까. 이건 그냥 a 제곱이에요. 얘는 뭐 될 거냐면 절대값 한 번만 쓰면 돼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는 건 절대값 ab랑 같은 거니까. 그리고 얘는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리고 얘는 절대값의 제곱이야. 역시나 절대값은 없는 거랑 똑같다고. 그냥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a제곱 사라지고요. b제곱도 사라지고 2로 묶으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값 a, b는 이거 참고로 만약에 a 곱하기 b가 양수였으면 요거는 그냥 a, b a 곱하기 b가 양수였으면 요거는 그냥 a, b 거기서 a, b 빼는 거야. 빵이에요. a 곱하기 b가 0인 경우도 당연히 빵이에요. a 곱하기 b가 음수면 음수에다가 절대값을 달았으니까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ab가 왔네? 그럼 마이너스 2ab가 될 거거든요? 근데 ab가 음수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뭐란 이야기예요? 양수란 이야기예요. a 곱하기 b가 음수이면 절대값 음수에서 음수를 빼고 있는 거거든. 절대값 음수는 양수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음수를 뺐다고 양수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0보다 커야지.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A, B의 부호랑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대신 등호는 언제 생긴다? A 곱하기 B가 양수거나 0인 경우에 등호가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절대부등식 맨 뒤에 등호가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등호가 될 거고 이런 경우들이라면 등호가 생길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완전 제곱식 2개로 만드는 거고 완전 제곱식 3개로 만드는 거고 제곱해서 빼가지고 0 이상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이 그닥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산술평균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래요. 2개니까 반으로 나누는 건데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평균 점수 내죠? 그게 산술평균이에요. 3과목 시험 봤으면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잖아요. 5과목 봤으면 5개 더해서 5로 나누잖아요. 2개니까 2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게 산술평균이에요. 옆에 기하평균은 뭐냐면 A랑 B랑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잖아요. 이 기하라는 건 약간 도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자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어.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어. 그 직사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 있다고 치면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그거거든요. 두 변의 길이의 평균을 찾는 거야. 단 넓이가 달라지지 않게. 그게 뭐냐면 루트 AB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하평균이 뭔지 더 면밀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생각하는 거야. 산술평균은 둘이 더했으니까 반으로 나누는 거고요. 기하평균은 둘이 곱했으니까 루트를 씌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인데 참고로 우변에 보시면 A 곱하기 B가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B가 음수면 허수가 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경 안 써요. 잠 깨야 돼. 정신 차려. 얘네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은 경우는 허수니까 안 한다고. 그렇다고 얘네 둘이 곱해서 양수인 경우 중에 얘네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이건 양수지만 이건 음수야. 항상 양수랑 음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보냐면 둘 다 양수인 경우만 봐요. 둘 다 양수여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둘 중에 누가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요 단서예요. 둘 다 양수여야 돼. 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갑자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지금이야. 이 단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저걸 쓰겠지. 근데 나중에 2학년 때 돼서 3학년 때 돼서 계속 나오거든요. 저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근데 갑자기 저게 나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인이라는 거야.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최대 최소 구할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저거 둘 사이 관계를 볼 텐데 하나가 2분의 A 더하기 B고 또 하나가 루트 AB예요. 역시나 이 안에 들어있는 부등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둘이 뺄 거야.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볼 건데 루트 때문에 그냥 빼기는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제곱해서 뺄 거예요.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빼보면 요거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ab 이렇게 생겼고요. 계속 전개해서 분모 통분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 더하기 2ab고 요거 올라가면 마이너스 4ab 될 거라서 여기 마이너스를 바뀌어요.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누가 된 거야? 분모는 2고요. 분자는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고, 괄호가. 2분의 a 마이너스 b 이거 전체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좌변 제곱에서 우변 제곱을 뺐더니 정리해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됐어. 완전 제곱이라는 건 0 이상이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이상의 얘기는 무슨 얘기다?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b를 비교해보면 왼쪽에 있는 녀석이 더 크구나 이런 이야기라고요. 여기서 이거 뺀 게 0보다 크니까. 등호는 언제 생긴다? 여기서 등호 생길 때 여기서 등호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등호는 언제 생기는 거야? 얘가 0일 때. 얘가 0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A랑 B랑 둘이 같을 때. 등호는 A랑 B랑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A, B 둘이 같은 숫자면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 곱하기 B랑 같다고. A랑 A니까 둘이 더해서 A 반띵하면 A고요. A 곱하기 A의 루트 CO도 A거든. 그죠? 그래서 둘이 같고요. A랑 B랑 둘이 서로 다른 숫자라면 왼쪽에 있는 산술평균이 항상 더 크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 언제 쓰냐면 숫자 2개 나와 있는데 합이 일정해. 곱을 물어봐. 또는 곱이 일정해 합을 물어봐. 이럴 때 쓰거든요.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니까 지겹죠? 옆에 예제 하나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x 더하기 x분의 1. x가 0보다 클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예요. x하고 x분의 1을 더하래. 근데 저 두 개를 유심히 보면 둘 다 양수고요. 얘네 둘은 곱하면 1이잖아요. 일정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더하기 x분의 1 이거 전체를 반으로 나눈 건 x 곱하기 x분의 1에다가 루트 씌워서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다. 그 얘기예요. 해보면 우변 얼마냐면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결국 x 더하기 x분의 1이 2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이 2구나 이렇게 찾아집니다. 언제 2가 될 거냐면 x랑 x분의 1이 같을 때 2가 될 거고 각각이 얼마일 때? 1일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x가 1일 때 최소값으로 2를 갖는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옆에 있는 것도 하나 더 해보면 x 더하기 x분의 4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x 더하기 x분의 4는 이거 자체로는 뭐 통분하면 막 분모에도 x가 있고 분자에도 x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대신에 요거 둘을 곱하면 x가 사라져서 일정한 값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식을. 그럼 얘 누가 되냐면 x 약분될 거니까 루트 4가 돼요. 즉 2가 된다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4가 4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언제냐 하면 x랑 x분의 4가 같을 때. x랑 x분의 4가 같다는 건 x가 2일 때란 이야기지. x가 2일 때 2 더하기 2라는 최소값 4를 갖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산술계열을 쓰는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고요. 뒤에 가면 문제 몇 개 더 나올 거니까 가서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름 달려있는 녀석 중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지금 책에 써있는 이 녀석은 코시 부등식이고요. 슈바르츠 부등식은 저기서 이제 항이 하나씩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코시 부등식은 얘도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녀석이 사실은 산술평균, 기하평균보다 제가 보기엔 좀 더 괜찮은 식이에요. 쓸 때가 조금 더 많아요. 아무튼
얘도요. 생긴 모양이 이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래요. 우변은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뺄 거야. 빼보면 좌변은 전개할 거예요.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더하기 2a b xy 더하기 b제곱 y제곱. 그러면 a제곱 x제곱은 사라지고요. b제곱 y제곱도 사라져요. 그래서 남은 걸 써보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는 뭐 된 거다?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씩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완전 제곱이니까 0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뺐더니 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 왼쪽에 있는 게 더 크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등호는 언제 생긴다? 등호는 약간 복잡해서 여기서 등호 생길 때 여기도 등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등호가 생겼다는 건 얘가 0 됐다는 이야기니까 ay-bx가 0일 때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ay랑 bx가 같을 때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보통 이렇게 안 쓰고요. 양변을 a로 나누고 x로 나누어서 a분의 b랑 x분의 y가 같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a분의 b랑 x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코시-슈바르츠랑 산술기하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 b, x, y가 양수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한쪽은 a 더하기 b고 한쪽은 a 곱하기 b예요. 합이랑 곱이 나와 있다면 코시-슈바르츠의 경우엔 곱은 없어요. 다 합이에요. a제곱, b제곱 더한 거고 x제곱, y제곱 더한 거고 ax, by 더한 거예요. 대신에 차수가 낮아져요. a, b, x, y 다 2차, 2차, 2차였다면 여기는 a 입장에서 보면 1차고요. x 입장에서 보면 1차거든요. 아마 만나게 될 것들은 주로 a나 b는 숫자고 x나 y는 이런 식으로 문자로 살아있을 텐데 차수가 하나씩 조금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모양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 두 개가 오는 거고 여기서 앞에 있는 녀석 두 개를 곱해요. a제곱 x제곱 되겠죠? 그거 루트 씌우면 여기 와요. ax라고. 뒤에 있는 거 둘이 곱해요. 그럼 b제곱 y제곱 되겠죠? 루트 씌우면 by가 될 거야. 그거 더해서 싸그리 제곱하는 거예요.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 이렇게 생긴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모양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모양 가지고 조금 이따가 문제 많이 풀 거예요. 제가 보이는 족족 다 이야기할 거니까 요거로 푸는 연습하시고요. 책에는 없어서 소개만 할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코시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하나씩 더 늘어났거든요. 그럼 우변에 누가 올 것 같아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게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코시 아저씨가 찾았고 슈바르츠가 얹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그냥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 불러 갑시다. 이어서 예제 문제 몇 개 봅시다.
유형 16번이나 17번은 아까 말했던 증명법인데 요거 박스 안에 채워 넣는 거거든요. 이게 교재 문제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빈칸 채우기 형태로 나와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소수령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뻔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 오히려 너무 뻔해서 다들 공부할 거니까 그럼 됐어 이러고 시험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올까 봐 하는 소리야. 아니면 그런 거 있죠. 무슨 수행평가? 이런 걸로. 이런 거 같은 걸로 충분히 나올 만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내신 할 때 되면 제가 엄청 달달 외우라고 몇 개 시킬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녀석 살펴보면 구하라고 한 건 이거래.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가 참임을 증명하래요. 참이라고 알려줬어. 이 녀석이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래요. 그러면 대우 명제를 먼저 생각해야겠네.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대우는 뭐예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오케이? 그게 대우 명제라고. 다시 n제곱이 3의 배수, n이 3의 배수. 대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있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n은 이거 아니면 이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에 누가 들어갈 거냐를 생각해 볼 건데 k에다 자연수를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 n이 이렇게 3k 빼기 1, 3k, 3k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걸 이제 정수를 분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혹은 3의 배수보다 1 크냐 2 크냐 3의 배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k에다가 자연수를 넣을 거잖아. 그래서 가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사실은 이 정수를 분류할 때 3k에다가 3k-1, 3k-2 이렇게 세 개지로 분류하셔도 돼요. 아니면 3k에 3k 더하기 1, 3k 더하기 2 이렇게 분류를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보통 정수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수 그럴 땐 이렇게 써야 돼요. k에다가 자연수를 넣을 거라서. 3k-2나 3k 플러스 1이나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3의 배수보다 2 작은 거나 3의 배수보다 1 큰 거나 똑같은 거잖아. 4는 6보다 2 작은 것도 맞지만 3보다 1 큰 것도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랑 이렇게 표현했을 때 k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3, 4, 5, 6, 7, 8, 9, 10, 11이에요. 1하고 2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k에 0을 넣어야 돼. 0을 넣어야 1하고 2를 표현할 수 있는데 k는 자연수 넣을 거잖아. 0은 자연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수를 이렇게 분류하시면 1, 2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k에 1 집어넣으면 1, 2, 3, 2 집어넣으면 4, 5, 6, 3 집어넣으면 7, 8, 9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 3k-2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3k-2가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n제곱은 3k 더하기 2를 제곱할 거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인데 얘를 지금 어떻게 하래요? 3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1 하래요. 더하기 1 빼고 3으로 묶어보면 3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여기다가 3 곱했어. 요거 3의 배수 더하기 1이니까 3의 배수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n이 3k-2일 때도 3의 배수보다 1 크니까 3의 배수 아니고 n이 3k-1일 때도 해보시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3의 배수보다 1 크기 때문에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의 명제의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옆에 가서 n제곱 n이 2보다 크다고 했을 때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래요. 요 녀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인데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귀류법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P분의 Q다. 유리수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비율이 존재하는 숫자라고. 서로소인 정수 두 개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 어차피 양수인 거 아니까 이제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양변 제곱했대요. 제곱해서 보면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n이 2보다는 크다고 그랬으니까 4보다 큰 것을 1 뺄 거라서 n제곱 마이너스 1은 항상 자연수거든요. 그럼 얘가 자연수라는 건 우변에 있는 녀석 유리수로 나타낸다고 했지만 분모가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자연수 될 거잖아요. P랑 Q는 서로소인데 즉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사이인데 자연수 분모 1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가 1이어야 돼 라는 소리가 돼요. 그럼 P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을 기억에 대입을 해서 보면 n제곱 마이너스 1이 그냥 Q제곱이더라 라는 말이고요. 그럼 n제곱에서 Q제곱을 빼면 누가 되는 거예요? 또 1이 되는 거예요.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니까 이 자리 바꾼 거라고요. 그럼 n 더하기 Q랑 n 마이너스 Q랑 둘이 곱해서 1이다인데 n도 자연수, Q도 자연수. 자연수끼리 계산하는 중이니까 둘 다 정수예요. 그럼 정수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둘 다 1이든가 둘 다 마이너스 1이든가. 이상하잖아? 둘 다 1이라고? 얘는 어차피 0보다 커야 할 숫자라서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둘 다 1이어야 돼. 그런데 n이 2보다 커야 되는데 q도 자연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가와 나에는 둘 다 1이 들어가야 되고 다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뭐다? 둘 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경우밖에 안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뭐래? P분의 Q라고 했던 이 가정이 모순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리수 아니라고 우겨봤지만 이상한 소리였구나. 미안, 무리수 맞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어디 갔어? 다음 왜 이래? 헬로? 다음은 303번이에요. 어떤 부등식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는 말인데 x가 2보다 크고 y도 2보다 큰데 대문자 a랑 대문자 b가 저렇게 생겼대요. 대수로 물어봤거든요. 이 식과 이 식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 주로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나누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좀 복잡하게 생겼죠. 나누기를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루트가 있거나 완전 제곱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 상태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제곱해서 빼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빼기를 해보면 A에서 B를 뺄 거야. 그럼 XY 더하기 4에서 2X도 빼고 2Y도 뺄 건데 얘는 X끼리 모아보면 Y-2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남았네.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또 Y-2가 돼요. 즉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X-2, Y-2라고. 그런데 X도 2 이상, Y도 2 이상. X-2는 0 이상, Y-2도 0 이상. 둘이 곱할 거래요. 0 이상. 그래서 A에서 B 뺀 게 0 이상, A가 B 이상.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둘이 빼서 0보다 크대? 그럼 왼쪽에 있는 게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요. 요거 두 개 비교하세요인데 빼면 되겠지. 근데 얘는 그냥 빼는 것보다 뭐 해서 빼는 게 좋겠어요? 제곱해서 빼는 게 좋겠죠. 루트가 있잖아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왜냐면 이게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루트 안에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든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 둘 다 제곱해가지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대문자 A랑 대문자 B 중에 누가 큰지 나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것도 A, B 둘 다 양수일 때 요 녀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겠다예요. 루트 A랑 이거 박스에 없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둘이 부등호 이렇게 항상 성립한다고?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빼서 0보다 큰 걸 보여주면 된다고요? 근데 그냥 빼면 루트 때문에 보기 불편하잖아요. 제곱해서 뺄 거라고요. 그래서 얘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인 건 뻔하기 때문에 요거 제곱한 거에서 요거 제곱한 걸 한번 빼보자 그 얘기야. 빼보면 요거는 A 더하기 요거 제곱한 건 A 더하기 2 루트 AB 더하기 B고요. 요거는 뭐 그냥 A 더하기 B 되겠죠? 이거를 뺄 거니까 A, B가 다 날아가서 남는 게 얘예요. 가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 요 녀석이라고. 그죠? 그래서 0 이상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등호는 언제 생기냐? 생각해보면 둘이 빼서 0이 되는 경우에 생기는 거니까 둘이 빼서 0이 된다는 건 A가 0 또는 B가 0 이럴 때 생기는 건데 뭐 A, B가 둘 다 0보다 크다면서 뭐 A가 0 또는 B는 0이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맨날 0보다 크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 녀석이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말했지만 박스 안에 있는 거 없어도 우리 이거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요. 루트 껴있고 절대분수 증명하세요니까 빼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 308번 영이 아닌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2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저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곱이 눈에 들어와? 아니고 얘네 둘이 더하라고 했는데 곱한 거예요. 둘이 더한 게 나와 있는데 곱한 걸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A, B가 양수란 이야기 없는데요. 괜찮아. A제곱이랑 B제곱이 주인공인 거예요. A제곱은 0보다 크겠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B제곱도 0보다 크겠지. 그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A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눈 거랑 루트 AB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문제 풀 때 분모에 이렇게 2 들어있는 게 약간 보기 불편해요. 산수할 때도.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A 더하기 B 2배의 루트 AB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가지고 다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건 2배의 루트의 A제곱,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죠? A, B가 원래 들어갈 자리에 그냥 A제곱이랑 B제곱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우변은 2의 루트의 AB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이 2배의 절대값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야. 그냥 AB 그냥 AB 아니고 절대값 AB예요. 숫자 집어넣어서 산수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2니까 12가 2 절대값 AB고요. 그래서 6이 절대값 AB 이렇게 생겼으니까 실제 AB는 6과 마이너스 6 사이에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0은 안 되고요.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렇죠? 중간에 0을 빼기는 빼야 되는데 뭐 그거는 최대값 찾을 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어쨌든 A제곱이랑 B제곱이라는 게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확실한 건 뭐다? 더한 게 나와 있는 거고 곱한 게 물어보는 거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밑에 가서 보면 뭐예요? X랑 Y의 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X랑 4Y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뭘 쓰는 거라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 거라고요. 게다가 앞에서 뭐래요? 양수 XY 그랬잖아요. 그죠? 산술기하 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보고 곱이고 합이구나.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시그마 쓰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물어보고 있는 게 2x 더하기 4y니까 2x 더하기 4y가 왼쪽에 오고요.
2배의 루트의 2x랑 4y가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x 곱하기 y가 4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변의 값이 얼마라고 딱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되겠죠? 옆으로 가서요. 다음 페이지에 312번. 복잡하게 생겼어. 엄청. 그런데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수 xy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뭘 쓰라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라고. 근데 쟤는 저 상태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전개부터 할 거예요. 전개를 해보면 4xy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xy분의 4 이렇게 생겼어요. 전개하면 그러면 xy의 값에 따라서 얘랑 얘는 달라지는데 이건 그냥 17이잖아요. 숫자라고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4xy랑 xy분의 4 이거의 최소값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뒤에다가 소심하게 17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뭐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술계 쓰라는 이야기예요. 왜? 더하라고 했는데 유심히 보니까 얘랑 얘는 곱하면 xy가 사라지는 일정한 녀석이거든요. 곱하면 일정하잖아. 2배의 루트의 4xy xy분의 4 여기 뒤에 더하기 17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요거는 계산해보면 예상한 대로 xy랑 xy는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루트 4 곱하기 4니까 그냥 4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2 곱하기 4 더하기 17이어서 25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고요. 최소값이 그래서 25구나.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전개하고 나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녀석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산술기하 하나 더 나오는데 316번이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예요. 양수라 그래야 산술기에 쓰는 건데 저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분모에 x 더하기 1이 붙어 있거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를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그럼 이제 얘는 우리 아까 여기서 봐봐요. xy랑 xy분의 4거든. 이 둘의 합을 물어봤을 때 얘네 둘은 분자 분모가 서로 곱하기를 하면 분자 분모에 있는 미지수들이 다 약분될 거라는 게 보이잖아요. 얘도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분모에 x 더하기 1이 있네. 분자에 만약에 x 더하기 1이 있었으면 약분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필요한 게 이거라서 일단 이렇게 쓰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더하기 1한 거잖아. 뒤에다 빼기 1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럼 원래 거랑 같아지겠죠. 그럼 식을 더하기 1 빼기 1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뭐다. 얘하고 얘는 둘 다 양수이면서 곱하면 x가 사라져서 일정한 값이 돼요. 즉 2배의 루트의 x 더하기 1 x 더하기 1분의 4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럼 요 녀석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2에다가 루트 4면 2예요. 2 곱하기 2 빼기 1이어서 3이더라. 이렇게 생긴 값이 만들어질 거다. 이고요. 하나 더 물어봤죠. 그때 x값이 얼마냐고. 그때의 x값이라는 건 도대체 등호 언제 생기니거든요. 등호 언제 생긴다고요? 얘랑 둘이 같을 때. 얘네 둘이 통째로 같을 때 등호 생기는 거예요. 둘이 같은 거에서 1 뺐는데 3이래. 각각이 얼마일 때? 2일 때. 얘도 2고 얘도 2여야 같은 숫자이면서 3이라는 최소값 가는 거잖아요. x가 얼마일 때다? 1일 때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으로 3을 갖는다. 뭐 그런 이야기 됩니다. 어렵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다음은 요거는 대놓고 코시슈바르츠예요.
320번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고요. x 더하기 2y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그리고 1차 더하기 1차예요. 아까처럼 합이 나왔고 곱을 물어보거나 곱이 나왔고 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합이고 이것도 합이야. 그죠? 그런데 차수가 낮아졌잖아요. 이거 둘 다 2차고 얘는 둘 다 1차야. 그러니까 이건 코시슈바르츠를 써라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2차인 게 왼쪽에 오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우변에 누가 왔대요? x 더하기 2y가 왔대요. 그럼 여기에 누가 와야 되는지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모양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웠더니 얘가 나온 거야. 여기 누가 와야 돼요? 1이 와야지.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웠더니 얘가 나온 거야. 누가 와야 돼요? 4가 와야 돼. 2의 제곱. 그래야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면 2y가 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즉, 이 5라는 숫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그 얘기야. 얘는 4라고 나왔고 5라는 건 방금 찾았고 20이니까 최대값은 2루트 5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대놓고 코시슈바르츠를 물어보는 거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312번인데요. 이거 우리 아까 어떻게 풀었냐면 양수 xy에 대해서 라고 해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개를 했다고요. 근데 얘는 전개 안 하고도 사실은 풀 수가 있어요. x 더하기 y분의 4잖아요. 뒤에 있는 거 순서를 바꿔서 x분의 1 더하기 4y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앞에 거 둘이 곱해요. 루트 씌우면 1이에요. 뒤에 거 둘이 곱해요. 16이야. 루트 씌우면 4예요. 더해서 싸그리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25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전개를 다 하는 것보다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고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모양새를 기억하고 계시면 이렇게도 풀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얘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금방 풀 수 있고요. 물론 해설지에 보시면 뭐 다른 풀이라면서 이런 거 써 있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풀이는 전개해서 산술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게 맞는데 그게 혹시 됐으면 이런 것도 방법이 있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면 뭐 활용 문제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어려운 활용 문제 아니어서 이 정도는 여러분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여기까지가 절대부등식 이야기였고요. 명제 단원이 엄청 크죠. 절대부등식만 해도 벌써 1시간 넘게 제가 떠들었는데